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길은 그분으로 통합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으니까 작금에 벌어지는 수많은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그림자가 한 곳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부터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이야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요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에도 그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문자 익십 사건도 결국 그분이 사건의 한 복판으로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축을 흔들 그분의 사건들은 마치 거대한 뚝이 무너질 것 같이 굉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많은 일들이 그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더 커진 당원의 힘으로 김건희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등장한 김건희 정권이란 말이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이명박 때 만사 형통이었다면 윤석열 때는 만사 영통입니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등장하는 VIP는 김계환 사령관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일까요? V1은 누구이고 V2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입니까? 김건희 정부입니까? 아니면 공동 부부 정부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참혹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아니면 눈에 뵈는 게 많습니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그들은 국회의 공식 문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대통령이 마치 국회를 내팽개친 장면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는 내동댕이 쳐도 되고 이를 지켜보는 언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속내를 보면 그들도 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뵈는 게 많은가 봅니다. 증인 출석 요구서를 그렇게 내팽개쳐야만 하는 속사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수령하면 안 되는 절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면 드러날 비밀이라도 있는 겁니까? 송달 방해 행위도 범법 행위로 처벌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고의로 방해한 대통령실은 국회 증감법 제12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대통령실이 자꾸 매를 봅니다. 주말 동안 제가 헌법재판소 검사 탄핵 변호사를 해임했다고 국민의힘이 저를 비난하던데 그 비난을 돌려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귀당의 과방위원장께서 헌법재판소 방송법 변호인을 해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귀당의 위원장께서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정당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공평하게 합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을 만큼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진짜 누구 겁니까? 혹시 땡땡땡.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진짜 누구 겁니까? 혹시 땡땡땡.
허를 찌르신다니까. 시작할게요.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95번째 방송입니다. 100회 5번 남았습니다. 자, 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아프닌. 왜? 왜? 아파. 왜요? 왜? 아니, 검지 손가락. 그 왜 아프시냐고요? 아니,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셨나? 아니 그게 아니고 관절 있잖아요. 어. 물 옆에 지탱해주는 인대가 약간 손상을 입었대요. 뭐 하다 다치셨냐고. 특별하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평고 한번 좀 드릴까요? 토요일 날 최병 그 집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악수를 너무 많이 막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아파가지고 오늘 정형외과 갔더니 이거 하고 다니래요. 이 시대 참 아프니. 왜냐하면 이걸 해야 악수를 이 손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악수하지 말라고 그래요 당분간.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옛날에 박근혜 생각납니다. 그 심정을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 선에 붕대 바르거든. 아니 근데 토요일 날 나갔는데 예전보다 손을 더 잡고 더 꼭 잡고 막 안 놔주고 그래가지고 뭔지 알겠죠? 인기가 막 올라갔죠. 이 시대 핵인싸.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또. 그렇죠. 예전 보는 눈빛이 달라졌지. 네, 그래가지고 근데 악수를 너무 세게 하시더라고 다들.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게 순간 비명을 막 질렀거든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당대회 또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방이냐고 하셨는데요. 생방이에요. 지금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네. 생방.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있잖아요. 이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뭐 자랑을 그렇게 하실까? 오늘 지금 정형외과 갔다 왔는데 처음 봤어 이거. 딱 이렇게 누르면 혹시 그런 거 아니세요? 우리 어렸을 때 병원 입원해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학교 안 가려고. 그런 느낌 아니야 지금? 그건 아니고 어. 약도 타왔어요 약도. 약도 타왔어. 네. 나 여러분 저렇게 다치면서까지 뭘 하는데 정청래 의원 저 후원하고요. 지금 정청래 TV가요 30만이 코앞이더만 이게 29.4하고요 30만하고 기분이 다르고 99만 명하고 100만 명 기분이 완전 다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채팅창 상단에 정청래 TV 가셔가지고 빨리 구독 좀 해봐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만 대충 해도 30만 명 곧 되겠네. 자 그리고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농협 301-0273-2305-71 여기 의원님 은근히 염장을 지르시잖아요. 그 의원님은 그냥 새날 고정 패널이야. 네. 고정 패널한테는 원래 후원금 안 주는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 원래 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에 안 가려고. 졌다. 정청래를 누가 이겨? 네? 자 여러분 정청래 후원 좀 해주십시오. 6,500만 원 남았더라고.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3억인데 6,500만 원 남았으니까. 엄청 채워졌구나. 네. 그게 뭐냐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법사위원장 잘했더니 후원이 꽉 찼다. 이 기사가 나와야 된다. 조선일보에 나와야 돼요. 조선일보에 나와야 된다. 네. 아, 근데 조선일보가 아직 그런 기사를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내고 있는 거지. 정청래 아직 너 안 열심히 찼기 해봐라. 후원금 차나. 그래서 조선일보한테 좀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쟤네들 이제 그런 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개딸들이 후원금 채웠다. 뭐 개딸들이 뭐 있다. 채워버립시다. 뭐. 저도 성별 바꿔가지고 한번 채워보고 그래. 개딸들. 그래서 빨리 이걸 채워놓고 후원금이 어려운 우리 막내 초선 의원들 앵벌이 단장을 제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저번에 한번 그런 거 이제 남의 존이라다가 정작 자기가 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청래 의원 이렇게 잘하는 사람 안 밀어주면 누구를 밀어요? 구독 좀 해주시고 30만 30만 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심리적 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정치인 중에 막 10만 명 넘는 사람 20만, 30만인데 30만 딱 채우면 공약 하나 거세요. 30만 채우면 후원금을 채워주세요. 뭔 말이야? 그 축구 잘하시잖아요. 네? 공으로 제기 차는 거 엄청 잘하시던데. 공이요? 그 원래 예전에 소시대 더 잘했죠. 지금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은 한 20개 차면 막 지치더라고 이제. 근데 진짜 그거는 발에 손발력이 있어야 돼요.
네. 공을 안 떨어뜨리고 계속 제기차기 하듯이 하는. 그렇습니다. 역시. 자, 여러분. 자, 정청래 후원의 정청래 TV까지. 자, 막 후원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저 딴지에다가 법사위원장실 자랑했죠. 그 커뮤니티 딴지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가. 제가 죄송합니다. 딴지에 글을 한 1,400번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9년간 이틀에 한 번꼴로. 그래서 다른 커뮤니티에는 익숙하지 않고 딴지 이용자가 한 40만 된다는데 다 제 후원 회원으로 삼으려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상한 댓글이 뭐 선거 때만 나타난다 뭐 이런 댓글이 가끔 달려요. 설마요. 제 글에도. 그래서 저는 9년간 이틀에 한 번꼴로 글을 썼습니다. 그럼 지금 법사위원장실이 지금 의원님 의원실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법사위원장실은 본청 4층 모퉁이에 있고요. 그럼 사무실 두 개 있으면 양 두 집 살림 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두 집 살림합니다. 네. 근데 여기 자랑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투명하게 운영한다. 이 시대의 참 법사위원장. 예. 여기도 CCTV도 달아요. CCTV는 없고 이재명 시장처럼. 보통 그 상임위원장실이 다 좋거든요. 근데 법사위원장실은 상임위원장실 중에서 제일 안 좋더라고. 구석탱이 그래요? 있고. 예. 아, 왜 그러는데요? 숫자가 좀 적어서 그렇대요. 그 상임위원장 중에 최고 위 상임위가 법사위원장. 저도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일 좋을 줄 알았더니 과방위원장 위원장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소파가 길쭉해서 잠자긴 좋겠다. 문장 가는 거. 저기에 앉아서 사전 회의를 합니다. 아, 다 모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위원장이 속한 당의 위원들은 위원장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소회의실, 네, 거기서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22대 국회 샘플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 그 입법청문회에는 그냥 정청래 위원장이 그날 컨디션이 좋았나 보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쭉쭉쭉 보면은 순발력이 야, 최고인 것 같아. 그 머리가 좋아야 돼. 그건 이제 순발력이라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법대로 하다 보면 아이고, 나 그렇게 정청래 의원한테 나오겠죠. 저런 소리 듣니까 좀 이상하네. 법과 원칙에 따라. 국회법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국회법 49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52조 2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를 한다. 국회법 145조 2항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발언을 중지할 수 있고 퇴장을 시킬 수 있다. 네, 그게 돼 있고요. 65조 1항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해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65조 1항입니다. 그리고 탄핵청원 같은 경우는 125조 6항 90일 이내에 심사 보고하여야 한다. 지금 다 외우는 거예요? 네네. 공부는 내가 더 잘했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공부가 중요하고요. 네. 그렇죠. 옛날 공부는 소용이 있어요. 이 유상범이 진짜 진짜 자, 아까 딴지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탄핵소추 130조항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의뢰해서 조사할 수 있다. 예. 여러분들 후원금이 쏟아지면은요 더 많이 올 거예요. 중요한 조항은 거의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맨날 써먹어야 되니까. 네, 헌법 49조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그만하세요. 헌법을 다 외우시지 왜? 네. 오늘 저 최고위원회에서도 지금 그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이런 거 막 읽어대는데 국회 증감법 12조 1항 네.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겠습니다. 2항 방해할 경우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증인 그만 멈추세요. 네. 언제 물어봤어요? 우리는 안 물어봐도 합니다. 물어볼 때만 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퇴장. 네. 내일도 법사위가 열립니다. 문득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1999년 정도로 기억해요. 김어준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네. 신문 하나 만들자. 온라인에.
디지털 조선일보 그 당시 그거를 패러디해가지고 그게 딴지일보잖아요. 네. 그 후에 딴지일보 유저였던 정청래와 제가 둘이 방송을 하는 뭐 2년이라는 게 새로 하나 또 만드세요. 푸나님이.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김어준은 딴지일보잖아. 여기 새날 자매지로 깐죽일보. 난 그런 거 싫어해요. 네. 패러디하는 걸 제일 싫어해. 아 그래요? 제목도 패러디 안 하잖아 그래서. 아니 깐죽일보는 없잖아. 단층일보. 여기까지 이제 의제로 들어갑시다. 자, 날고 싶은 닭 부드득님. 털보는 언어의 맙소사라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폄훼하지만 저는 언어의 마술사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 이명박 때는 만사형통, 윤석열 때는 만사영통, 네. 만사가 영부인으로 통한다. 네. 여기 지금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 끝에 최고위원 예선전 할 때 강선 의원이 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 버렸죠. 김건희 정권. 김건희 정권. 얘기. 실제로 지금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장선 의원 있잖아요. 네. 그 연설하기 연설하기 그날 일요일이죠 어제. 그래서 오늘 연설문 어떻게 썼어? 이렇게 한번 보내줘봐. 했더니 이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설명조야. 그래서 그 좀 컨설팅을 좀 해주고. 그러면 여기도 개입돼 있어요 지금? 뭐가? 우리 의원님이 여기도 아니 개입돼 저는 있어? 컨설팅 원하면 다 해줍니다. 예. 만사 정통이네. 네. 근데 네. 그때는 김건희 정권이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2시간 동안 고민했나 봐. 김건희 정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도 그걸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랑 저랑 있으면서 무릎을 쳤다니까요. 김건희 정권. 좋다. 네, 좋다. 네. 그리고 먹사이스트가 되겠다. 목사이스트. 키워드 2개 어제 강선 의원이 뽑아냈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당대포 요걸 능가하는 건 아직은 없다. 아직 안 나. 네. 당대포. 야 이렇게 자기 숟가락을 이렇게 아니 실제로 지금까지 전당대회 중에서 최고의 카피가 당대포라는 거 아니에요. 당대포. 네, 그건 잊혀지지가 않는다. 잘 싸우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서서 그렇습니다. 맨 앞에서 싸우겠다. 대포. 근데 깜짝 놀랄 만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뭡니까? 윤석열이 즐겨보는 그거 유튜브 이봉규 TV의 썸네일입니다. 정청래 집 앞 해병 120명, 경찰 30명, 체포조까지 결성 투입시기 조율 중 정청래 이동 반경 파악도 끝나 정운택 해병대 예비역 병장 이 사람 인터뷰를 했어요. 이봉규가. 네. 그러니까 저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희 집 앞에 왔대요. 그래서 12시부터 낮에 뜨겁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오셨고 그래서 좀 하시다가 가셨다고. 근데 기분은 나쁘지 사실은 집 앞에 오면. 네? 집 앞에 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좋았어요? 어르신들이 오셨으니까 좀 너무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좀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위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체포조라는 게 뭐야? 얘네들 이런 상황이 만약에 체포 비슷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일국의 법사위원장을 체포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권한을 갖고? 근데 경찰 30명이 왜 나와 여기서? 경찰은 이제 가서 있었겠죠. 정보과 형사들이나. 그런데 오늘 사진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뉴스원인가 어디 가서 찍었더라고. 근데 뭐 몇 분 안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김건희 정부의 공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김건희 정부에서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게 정청래다 보니까 정청래가 그들한테는 꼭지인 거예요. 요거를 지금 누르고 싶은 거잖아요. 별짓 다 합니다 지금. 근데 저는 뭐 어디 와서 집회를 하든 뭐 하든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 저하고 타겟인가 봐요. 근데 박지원 의원님 집은 어딘지 몰라가지고 못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사목장이 또 경찰 출신이잖아요. 갔더니 그 주도하시는 분이 또 경찰 출신이었대. 그 둘이 또 악수도 하고 인사도 했다는데 네. 박지원 의원 집은 어디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핵이 돼 버렸어요. 입법 청문회뿐만 아니라 탄핵 청문회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정청래 의원에 대한 뭐 마타도랄까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안 드십니까? 아니면 그 시선이 모아지니까 혹시 좋으세요? 저는 그냥 평상심, 일상 뭐 그런 거고 김어준 총수가 정확하게 지적하던데 다스베이다에서 정청래는 조중동이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속으로 즐거워한다. 보통 조중동이 공격하면 이제 심적으로 좀 부담되고 약간 쫄리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조중동한테 뭐 20년 동안 같이 지금 맞상대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중동이 보도하는 건 저는 꼭 봅니다. 자세하게. 그러면서 속으로 빙그레 웃습니다. 즐기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격 당해보면 좀 무서울 수 있는데 그걸 견뎌내면 오히려 뭐랄까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조중동하고 제가 이제 20년 동안 척지고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 인터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인터뷰를 안 하냐 그러면 저는 그냥 언론하고만 인터뷰해요.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그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 재밌어요, 일단. 야, 저런 각도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러면서 전투 의지가 더 상승하더라고요. 때마침 저는 좋습니다. 때마침 그 조선일보는 악의 축이라고 하는 양문석 의원이 또 채팅창에 나타났어요. 조중동 하지 말고 오로지 조선일보 한 놈만 집중합시다. 문서가 고맙다. 아니 저 대신 맞아주고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한번 모실까요? 양문석? 요즘에 핫한데. 그러시죠. 양문석 의원님 다음 주 9시 오세요. 예. 양문석 의원 다음 주 콜. 그래서 아이고. 조중동은 계속 저에 대해서 이렇게 깐죽거리고 저렇게 깐죽거리고 하던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선일보 기자 지금 보고 있다면 부탁드리는데 가끔가다 일주일에 빼먹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도 저를 꼭 이렇게 기사를 써주시기 그러니까요. 바랍니다. 뭐 친민주당 계열 친명 유튜브 새날에 출연한 정청래는 이렇게 말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번 주에 워낙에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그러니까 체포조가 지금 자택 앞으로 가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조선일보에는 제가 진심으로 고마운 게 있어요. 제가 인기가 좀 떨어질만 하면 조선일보에서 기사로 저를 긁어주고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이 조선일보한테 까이는 거 보니까 정청래가 잘하는가 보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후원금이 떨어질만 하면 또 이렇게 또 조선일보에서 까주고 그래서 조선일보한테 감사합니다. 자, 토요일 날도 이제 거부권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고 광화문에서 정청래 의원 나가셨고 저거는 또 정청래 의원이 또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저번에 저 봉화마을 간다고 한 번 못 가가지고 순간 악플을 좀 시달리셨고 날씨 진짜 더웠죠 지금 어제. 더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정청래 까는 댓글이 없어졌다고. 그런데 좀 여러분들이 정치인은 동네 북이고 또 공인이고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건 좋은데 아니 한 2달 전에 약속한 걸 그러면 갑자기 취소하란 말이야. 거기 갔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라고 별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좀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서럽지. 응?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를 봐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우면 앉으면 앉았다고 뭐라고 하고 서 있으면 서 있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러지들 마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선동하는 거에 대해서 현혹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사실 많지도 않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화진님, 이 시대의 참 법사위원장 정청래 후원만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다. 동엽 301-0273-2305-71 22대 대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회의원 정청래 끝까지 지지합니다. 이화진님 화이팅. 김대현 TV님, 그동안 다시 보기로 보고 오랜만에 라이브로 봅니다. 정청래 위원장님, 국암당과 싸우는 모습 응원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윤석열 꼭 탄핵, 새날도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현님. 자, 지금 법사위가요, 그 청문회 증언 거부,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이시원, 그리고
저 국방비서관이 누구였더라? 임기훈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까지 박성재. 6명 지금 고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찾으면은 이제 지금 오늘 어제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던데 저번에 계속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어요. 네. 그렇게 되면 고발한다고. 그렇습니다. 진짜로 하시더라고. 네. 우리는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안 하지 결코 빈말은 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시 출발이야 뭐든지 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는 정시 출발. 내일도 법사위 열리는데 네. 제가 하나 국회에 질서와 규율을 하나 세운 거는요. 정시에 시작하는 거, 정시에 출발하는 거. 그거는 다른 상임위에서 다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날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방송 늦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끼어들기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내일도 그건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제발 다른 의원들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말자. 발언권 없고 하라고 하면 해야 돼. 그렇죠. 그럼 왜 자꾸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습관인 것 같아요. 그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장경태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끼어들지 마라. 내가 저 시사방송에서 그 이야기 했어요. 정청래 위원장이 장경태 끼어들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장경태 의원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가까운 사이니까. 퇴장 1호가 될 것 같다. 그 장경태 한 명 퇴장시키고 국민의힘 3명 퇴장시키고. 근데 진짜 열받는 게 그 국회 증인 출석 요구서 내팽개친 거 있죠. 네. 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거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도 그거는 증감법 12조 2항에 의해서 처벌받고요. 그리고 저렇게 내팽개쳤는데 우리 보좌관이 누굽니까? 다 또 우편으로 송달했대요. 결국은 받은 거예요?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거부하긴 했거든요.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네. 김용현 외 대통령실 관계자 6인 나와라. 청문회 하겠다. 근데 지금 그거를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민원실에 갖다 놓은 거를 민원실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바닥에 땅바닥에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느끼는 모욕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 국민들 130만 명 이상의 뜻이 모아진 거잖아요. 네. 야, 민원실에 저걸 갖다 놨대요. 그러면 자기들이 수령을 해야 되거든. 근데 굳이 그걸 또 안 하겠다고 땅바닥에 내던지고 간 건 또 뭐예요? 저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매우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거죠. 정권 말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으면 안 나올 수가 없고 불법이라는 거 알았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측면이 하나 있고 눈에 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청문회 불응하겠다. 응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불출석을 하게 되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으면 다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고발이 되면 불편하지.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인들도요. 웬만하면 고발 안 당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경찰서, 검찰,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 출석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를 수사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사에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안 나온다고 불응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긴 무섭습니다. 거지. 무섭습니다. 고발 당할까 네, 봐. 그렇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대통령실 앞에서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우리도 공무집행하는 거다. 네. 중요한 거잖아요. 얘네들은 머릿속에 경찰, 검찰 등만 공무집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가 하는 공무집행이 제일 무서운 거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렇게 되면 증인 채택을 다 해버리거든요. 계속. 그래서 내일 법사위가 열리는데 추가 증인 채택건입니다. 아직도 그쪽에 국민의힘 간사 선임 안 됐죠. 안 됐습니다. 그날 간사 손님이라도 하고 가야지 왜 나가 그냥.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일 할 생각인데 내일도 또 그냥 나가면 어쩔 수 없죠. 지금 안감 몇 번째로 올라왔어요 그럼? 그거는 지난번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1번, 2번 이렇게 이제 1번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김건희, 최은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거. 뭐 그런 거죠. 예. 아니 이제 내일은 증인은 채택돼 있고 열흘 전에 보통 하거든요. 일주일은 좀 빠듯하다고 해서 일주일까지 법적인 기한인데 저희는 열흘 약간 3일간 송달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서 내일은 26일 건 김건희 건에 대해서 추가 증인을 채택합니다. 네. 그 이 방송 보고 있는 조선일보요. 전달해 주세요. 증인 안 나오면 크답니다. 제가. 근데 이제 방금 보다 보니까 채널에 의해서 단독으로 기사가 떴더라고요. 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증인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정보가 샜나요? 그 왜 그런 게 기사에 단독에 났는지. 정보가 샜네. 누구야? 누구야? 아 진짜 왜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를 하면은 꼭 저 조중동이 알고 있는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 오늘 법사위 사전 회의 뭐 미리 회의했는데 그게 샜어요. 이원석이요? 네, 이원석 부른 검찰총장.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제 이왕 나갔으니까. 김건희 왜 지금까지 수사 안 하냐 한다더니 뭐 물어볼 게 많이 그 있죠. 물어보려고. 아 내일 그 추가로 채택하시는구나.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르고요. 아예 한다고 봐야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하는 거네. 내일 최종적으로 2시에 결정을 하니까요. 아직은 그렇겠네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시쯤에 방송하시는 유튜버 여러분들 그 시간에 비하세요. 실방수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법사위 좀 아침 일찍 하면 안 돼요? 내일 10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의원들이. 그래서 2시 하는데 2시 하면은 한 4시 안에 끝나겠죠. 끝내야 됩니다. 우리 방송 있어서.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내일은 정청래 만기 출소 33주년 진짜? 일입니다. 만기 출소요? 몇 년 샀어요? 징역 2년 살고. 징역 2년. 91년 7월 16일 날 나왔습니다. 정봉주 의원보다 1년 더 살았네. 1년도 징역입니까? 재밌다. 저희는 몇 개월 이런 건 안 쳐주고요.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앞두고 법사위원들 있잖아요. 법사위 소관사항인데 1일 감옥 체험 그것 좀 한번 제안하려고. 1일 감옥지요. 하긴 해봐야 돼. 아니 재소자들이 한통 5만에 7만 이렇게 있는데 그 국민들이잖아요.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일 수 있고 그래서 1일 체험 한번 해보자. 서울구치소. 좋네. 하루. 네. 윤석열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감옥에 갇히는 거라면서요. 네. 가둬는 봤지만 네. 자기가 갇혀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일은 또 정두원 의원 또 기일입니다. 7월 16일. 영혼의 짝꿍. 네. 그래서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내일 또 제가 갑니다. 진짜 기억력 좋으시네. 네. 아니 매년 가요. 7월 16일 날. 그 김승우 씨랑. 알겠습니다. 아드님? 아니 김승우 김승호. 탤런트. 아 김승우. 그렇게 연결이 판도라 되시네. 같이 했잖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그쪽에서도 보수 쪽에서도 극우 쪽에서도 윤석열 탄핵 반대 이제 탄핵 반대 청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5만 넘었죠. 5만 7만 넘은 것 같은데 세상은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탄핵 찬성 청원 청문회도 2회 일단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탄핵 반대 청원도 공평하게 2번 또 청문회를 또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난 이게 신의 한 수였었던 거예요. 야 어차피 탄핵 반대 또 청원도 우리가 다룰 건데 네. 왜 탄핵 찬성 청문회를 못하게 하냐. 그건 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잠들어 있는 법을 흔들어 깨웠잖아. 그렇습니다. 참.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회법도 외워도 됩니까? 얼마든지 하세요. 네. 청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3개 조항에 걸리면 청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경우, 국가 기밀 인상, 국가를 모독하는 경우, 이 3가지 경우는 청원은 접수가 안 됩니다. 근데 이 3가지를 제외하면 자동 접수가 돼요. 그래서 법사위로 이미 협의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거를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심사 결과를. 예. 청원 심사를. 그러면 청원 심사를 소위에서 할 수도 있고 소위에서 할 수도 있고 청원 소위에서 할 수도 있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회법 65조 1항은 중요한 안건은 증인을 채택해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중요한 안건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안건이죠. 그래서 청문회를 한다는 거예요. 뚝 떨어지죠. 근데 뭐가 위헌이고 위법이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뭐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했던데 네.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죠. 국회에서 국회 법대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예 판단을 안 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처분 신청도 냈더라고요. 효력정지. 그래서 이제 답장을 오늘 보냈어요. 보냈는데 가처분 신청 이유서도 참 개발세발 썼더구만. 공부는 더 잘했지 않겠어요? 근데 보니까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내용을 말이에요. 보니까. 아유, 아니 법조문 몇 개 외운다고 법사 율사가 아니라 네. 법을 읽을 때 사람의 마음으로 읽지 못하면 저는 아무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저 국민의힘 그 법사위원들께 제안을 하자면 국회법 외우기 대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검사 뭐 생활하면서 어디 술이나 좀 먹었지 법률대로 뭐 하고 그렇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율사라고 하는 건 진짜 막 법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법을 달달 외우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지 않습니다. 그 22대 지금 올해 최악의 발언이지 않을까? 공부는 제가 더 잘했지 않겠어요? 흑역사로 남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불현듯 튀어나왔는데 네. 그 말은 그 사람의 평생에 남을 거예요. 네. 아니 무슨 서울대 나온 윤석열이 되는데 서울대 나부랭이 좀 나온 사람들이 뭐 공부 잘했네 못했네 이런.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우월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같이 있는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우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있어요. 눈에는 눈 이해는 이.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그 임명했던 네. 법사위 변호사 해임시켰다고. 검사 탄핵 손준성, 이정섭 등 탄핵 그 변호인 이제 김도우 위원장이 이제 그 추천하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변호사 있는데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임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뭐 어땠길래 해임할 수 있죠. 근데 저는 1년 전에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한 거 보고 아 이렇게 해임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이건 꼼수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근데 저쪽이 비난한다고요? 네. 에이, 참.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난해 여름 귀당의 과방위원장이 한 것대로 한 거다. 받은 만큼 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아, 저쪽이 추천했더라도 일 잘하면 상관이 없죠. 네. 근데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갔을 때도 거기서 지금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법사위 변호사의 문제, 법사위 원장의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더 유능한 사람을 찾겠다. 네. 임명하셨어요? 지금 찾고 있어요. 추천한 근데 사람 많은데. 어제 그제 주말 동안 이게 몇 주 됐거든요. 갑자기 이제 저를 깔 게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까드는 거예요. 좀 심하네. 이 사람들 지금 저 방통위원장 추천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 딱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조용해 이제. 그러니까 한 번 지는 걸 못 봐. 저번에 왜 그 김병주 의원도 그 저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했던 거 꼬치 잘하셔가지고 사과 받아내셨잖아요. 네. 야, 그러니까 제가 절대 사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 아젠다가 가서 막 왜 있잖아요. 국회에서 한동훈 까겠다고 막 덤볐는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봐도 지는 경우 있잖아요. 되게 부끄럽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연설에서 정청래를 묵사발 만들겠다고 한 최고위원이 있었어요. 아니, 둘이 같이 만나서 방송 토론도 많이 해봤는데, 혹시 김재땡? 예, 김모, 김모원? 김모 재탱. 근데 저를 뭐 묵사발 만들 실력도 안 되더구만. 그분 별명이 척키잖아요. 하여튼 뭐 전당대회에서 저를 이용해서 표를 좀 얻을 모양인데 표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화살이 양쪽으로 가고 있어. 이재민 대표하고 정청래 최고한테만 가고 있어. 그 제목이 이재명 조국 뭐 감옥 보내고 정청래는 묵사발 만들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 앞에서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못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대한민국 소위 극우 보수의 수준이 그거잖아요. 정청래 체포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귀하들께서 그런 말 할 때마다
즐겁다는 거. 예. 네. 이 사람이 원래 그런 거거든. 저 떡밥 주면 더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중에 맥 풀려갖고 안 줘요 그거. 네. 근데 쫄아버리면 계속해서 때리는 거죠. 네. 역시 정청래입니다. 감사합니다. With my pleasure.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 말 자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썸네일이잖아요 지금. 이해는 이 썸네일을 눈에는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항상 순서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근데 왜 거꾸로 했어요? 쟤는 이렇게 해요. 네? 나는 원래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그 제목 어. 기사 제목은 눈눈 이이던데. 근데 여기는 이이 눈눈이잖아. 이해는 이 눈에는 눈 맞잖아요. 이거 바꾸라고 가위바위보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맞지 않습니까? 가위바위보요. 가위바위보. 이따가 바꿔드릴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감사합니다. 자, 흑수저님,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까방권 10회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용해 주세요. 한오수님, 언제나 새날이 올려나 애타게 기다리는 선량한 백성들은 새날이 올 때까지 감사합니다. 두 분. 자, 까방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예. 제가 컷오프 됐을 때 덕컨 유세단 했을 때 까방권 수만 개 받았거든요. 예, 한 석 달 지나니까 뭐 관계 없더라고 또. 예. 그래서 저는 서운했구나. 예? 아니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러시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네. 살아온 역사나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싫으니까 단편적인 거 하나 딱 가져와서 악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이럴 때 분위기 좋을 때는 이제 정청래를 까면 또 댓글에서 그 전문 용어로 집단 다구리 이런 거 당하니까 지금은 이제 가만히 있죠. 근데 이제 좀 요 한번 또 지나가면 또 그런 분들이 또 나타납니다. 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맺혀 계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 뭐랄까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방송하면서 이 바닥에 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재명을 까냐. 어떻게 정청래를 까냐. 그 말이 뭐가 들어있냐면 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랄까 살아온 지금 한 노력이나 고생들이 있는데 잠깐 뭐 하나 좀 눈에 거슬린다고 그걸 까냐. 그게 까방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3분의 1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상중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을 30명을 딱 모아놔. 그럼 거기서도 또 앞에 있는 사람 10명, 뒤에 있는 사람 10명, 중간에 있는 사람 1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낮방송에 그 이야기 했어요. 예. 오늘까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 까는 사람이 또 생기고요. 또 그분이 또 사라지면 또 다른 분들이 또 생기고 또 칭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원과 지지도 똑같아요. 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세월이 쭉 흘러다 보면 이제 쌓이긴 쌓이는데 득도하시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사위원장을 제가 잘한다고 진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안 했지?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어깨 힘들어가고 뭐 고개 빳빳이 들고 나 요즘 좋아하는 사람 많네 한다고 흥분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뭐 좋아하시니까 좋네 뭐 이런 거지. 그렇게 뭐 기뻐 날뛰고 뭐 흥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 바깥에서 정청래 위원장 우리 의원님 보면은 실제로 그래요. 뭐 담담해요. 이게 뭐라고 이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행 그 이야기 되게 유명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관행이 법을 이길 수는 없는데 그렇죠. 관행대로 해왔던 그게 관성처럼 남아 있어가지고 법대로 하는 사람을 욕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인생이 참 그렇더라고요. 프라님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전에 제가 과방위원장을 하고 행안위원장 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의총에서 의원들이 정청래는 안 돼. 장제원은 과방위원장으로 가도 정청래는 행안위원장 가면 안 돼. 그래서 잘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됐어.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잘라냈잖아요, 저를. 근데 만약에 그때 안 잘라내고 행안위원장을 1년 했으면 저는 2년을 다 채운 거예요. 법사위원장 그럼 법사위원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인간지사 세웅지마라고 그때 저를 앞장서서 정청래는 행안위원장 가면 안 된다고 잘라주신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이었어요? 네.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지금 어제 그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 경선 하는데 8명이 뽑혔어요. 현장에서 계셨죠? 네네. 계속 나오시던데 지금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재명 1기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수석 정청래 뭐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있죠. 이제 박찬대 뭐 장경태 이름 서영교 고민정 뭐 있어. 순서는 없다고 치더라도 근데 지금도 보면 당대표 경선은 좀 재미없는 건 사실이야. 워낙 일방적으로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거니까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요 80% 넘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77.77%였지 않습니까?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8.88%. 그 정도 나온다. 네. 그냥 그렇다 치고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포인트를 이재명 대표 득표율로 맞추면 훨씬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뭐 99.9, 88.8, 77.7 이런 식으로. 근데 어저께 최고위원 출마자분들 보면 다 셀럽들이고 인기 있는 분들이고 다 네.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명의 최고위원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누구를 포진시킬 것인가가 이제 집단 지성이 발휘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 지도부를 보면서 최고의 최고위원은 정청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현직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달이면 끝나잖아요. 네. 근데 뭐냐면은 큰 맥락으로 보면 이재명, 정청래, 박찬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여진 그 진용이 네. 이 시선을 모으는데 굉장히 일단 효과적이었어요. 이 양반 최고위원이 누가 봐요 옛날 같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최고위원을 보면 뭘 준비해 왔을까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개인들마다 다 특색이 있고 다 캐릭터가 달라서 재밌더라고요. 근데 다음 이재명 2기 지도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그건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예. 이런 거거든요. 이제 제가 좀 솔직한 성격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 이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럴 건가? 그 생각은 저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좀 변별력이 좀 없어 보여요. 변별력은 최고위원. 색깔이? 최고위원. 왜냐하면 다 이재명을 얘기하니까. 그럼 어떤 변별력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온 길을 보면 살아갈 길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라.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뭐 유불리를 얘기하면 또 그건 선관위에서 제가 제지를 받습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아요.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어저께 그 최고위원들 후보들 연설하는 거 네. 그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이전에 지금 8명 됐지 않습니까? 제가 8명 정확하게 다 맞췄습니다. 8명 다. 네. 역시. 투표하고 나서 이제 개표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이재명 대표, 서영교, 박찬대, 박성준 의원한테 인증을 남겼구나. 다 얘기했습니다. 아. 이렇게 될 거다. 누구 떨어진다. 뭐 이런 그러니까 방식이었어요. 누구 된다라기보다도 누구 떨어지는 게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다 맞췄어요. 네. 그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딱 그냥 느낌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 되게 과학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연설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나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의원회관에 갔어요. 의원회관에 가면 제가 이제 유튜브 때문에 듀얼 모니터가 2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 핸드폰. 그래서 생중계하는 거 3개를 틀었습니다. 델리민주, 오마이뉴스, 새날. 그래서 3개의 댓글을 동시에 다 봤어요. 아, 그러면 나와요? 네, 나옵니다. 이야, 무서운 적이네. 네. 사실 근데 3명까지 맞추기 쉬웠어요. 3명까지는. 근데 그걸 가서 연설하는 중간중간 이렇게 그 한 2, 30분 그걸 딱 봤거든요. 그 중간에 제가 사라집니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디 가냐고 나 잠깐 볼 일이 있다고. 근데 화장실 가는 줄 알았나 봐. 근데 가가지고 회관에 가서 딱 3개를 켜놓고 댓글을 다 봤어요.
소리 두 개는 죽여놓고 하나만 탁 틀어놓고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요렇게 떨어지니까 요렇게 된다. 정확하게 맞췄죠. 야, 이게 짬밥은 무시 못하겠네요. 네. 사실 소통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실 이런 방송 한 번도 안 나온 국회의원들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텔레비 켜서 채널A나 TV조선이나 지상파 MBC나 뭐 SBS나 KBS나 이런 분위기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일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보는 시각이 기성 언론인으로만 보여요. 그러니까 댓글을 쭉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죄송하지만 현역이 한 분 떨어졌잖아요. 근데 댓글에 뭐가 나오냐면 다음에 하시지. 그 댓글이 쭉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떨어진 분 중에 이분 누구예요? 이러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이렇게 5명 떨어지고 8명 붙겠구나 하고 가서 제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 8명도요. 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택 장애를 겪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를 찍을지 2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칭찬은 괜찮잖아요. 뭐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근데 그 분위기에서 가장 이렇게 웃음을 줬다 그럴까? 한 분은 김병주 의원. 충성 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례 분위기 이렇게 환하게 밝게 이렇게 하신 분이고 어제의 최고의 히트원은 김건희 정권이었어요. 강선우. 네, 강선우 의원 김건희 정권. 어제의 키워드는 그거였고 그리고 연설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준 좀 모범 모델 같은 것은 김민석 의원 같은 거고. 원래 연설 잘해요 김민석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좀 사람들을 좀 저는 워낙 친하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던데 다른 사람들은 애잔했다는 연설은 정봉주 그렇지.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끌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뭔가 다 현역들인데 혼자 유일하게 원회에 가깝잖아요. 이제 8명 또 원회니까. 네.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 공천장 받고도 반납한 상황이라서 정말 마음이 되게 아시잖아요. 이것도 총봉주 의원하고 또 알고 있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도 이제 이거. 징계도 받아봤고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최고위원 하다가 된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1년 당직 자격정지를 받지 않습니까? 너는 1년간 최고위원 나올 자격이 없어 이거잖아요. 전 국민 앞에서 망신당한 거잖아요.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또 징계를 받았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밭에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심정을 알죠. 그러다 또 컷오프가 됐잖아요. 너는 공천 받을 자격이 안 돼. 전국적으로 또 망신당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봉주 본인이 컷오프 인생이라고 하던데 저도 컷오프 인생이에요. 그러네.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친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좀 그렇게 막 무게잡고 얘기하니까 웃겨. 속으로 막 웃음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짠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렇죠. 네. 이 대표도 사실 그 앞에서 되게 미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장 날린 장본이니까.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정봉주 의원은 이제 뭐 매주 방송을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사람을 떠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것보다 마지막 명예회복 가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명예회복. 근데 지금 몇 분 안 한 분이 있으면 또 이게 불공평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한준호 너무 잘생겼어. 어쩔 때는 좀 화가 난 게 키도 크죠. 잘생겼죠. 목소리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잘났는데 간판으로 내세우긴 좋은데.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은 특화돼서 얘기하더라고 언론개혁. 그것만 이야기했죠. 네. 본인만. 본인의 이제 특화된 거고. 그리고 이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싸워서 이긴. 이거 누구를 고르냐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 13번이 이제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은 이제 여자 투사. 뭐 이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만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보다 최고위원 경선 때문에 시선이 더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죠.
이제 관심 포인트는 누가 1등을 할까 요거일 것 같고 그리고 누가 떨어지지 요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8명 중에 5명만 골라야 되는데 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8월 18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2년 전 기억나세요? 왜 정청래가 1등하면 누가 못하고 막 그 지지고 복 같은 그 시간들 생각하면 정청래가 수석하면 안 된다고 실제로 정청래 반대 운동을 여러 군데서 했죠. 근데 결국에는 다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떨어진 사람 없이.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성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2년 지났으니까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제가 수석이 되면 왜 안 된다고 했던지. 그리고 제가 수석을 해서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지금도 그런 운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디폴트 값이라니까. 네.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있죠. 예. 3분의 1 법칙에 의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때 했던 분들 있잖아요. 정청래가 수석하면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은 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때? 기억도 안 나요. 시간 기억 지나고 안 나면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하고 누구를 찍어야 되는데 정청래를 찍지 말고 어차피 될 거니까 누구를 찍어야 사실 그때 살리자고 아니 궁금하네. 여기 댓글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청래가 수석하면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의 안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저도 기억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난다니까. 푸나님도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요. 어쨌건 그 정청래 찍지 말자는 운동이 일부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 핵심은 그 지도부가 당원 중심 정당을 외쳤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좀 픽사리도 났지. 저 추미애 우원식 파동도 있었고. 네.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 당원들 표 비중이 놀랍게도 50%가 넘어가게. 저는 정치 한 20년 하면서요. 이번 당원 당규가 당원 중심으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강개무량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상 지금 그래서 지금 명칭도 전국 당원대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은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5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그래서 그렇게 바뀌게 했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어려웠을 텐데. 그때 당원들 비중이 30% 정도 됐나요? 20%였나요? 예비경선이요? 아니 저번에 뽑히실 때 더요? 당원들 비중이 지금 말고 택도 없이 적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이 40%였으니까요. 지금 대의원들 거의 20%가 안 됩니다. 10몇 %밖에 안 돼요. 대의원이 20% 미만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론도 사실은 당원 여론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대의원이. 그러면 85, 6%는 당원 비중이죠. 사실상. 예. 여론조사 포함하면. 그 놀라운 변화인데. 그래서 이 이제 후과로 뭐가 있냐면 개파가 해체될 겁니다. 그렇지. 국회의원끼리 모여서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대의원만 장악하면 다 되는 그건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죠. 개파 해체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개무량하고 강한 민주당이 되는 데는 당원들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개무량하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 체제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언제 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의원들은 국회의장, 그 원내대표 권리당원 20% 들어간 것도 국회의원들 정서상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정말 잘 됐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겠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그 간혹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엘리트주의거든요. 네. 금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만의 어떤 그 잘남? 근데 그것을 없애자는 게 정치 목표이잖아요. 민주당이 아니라도. 아까 민영배 의원만 빼놓은 것 같다. 네. 지금 보니까. 민영배 의원이요? 네. 이게 마지막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8명이 얘기하면 한마디씩 다 칭찬해 줘야지. 민영배 의원은 칭찬 한번 해보세요. 돌진력. 탈당을 불사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문재인 청와대 출신 중에 제일 먼저 이재명 후보를 픽한 사람. 네. 욕 먹었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친문들 속에서. 그때 민영배, 김우영 이 정도가 지금 이재명 캠프로 갔던 기억. 네. 그 추진력이 나중에는 저 검소완박을 위해서 위장 탈당까지 하게 되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공천된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야 진짜 막 여기서 빠지면 그렇게 서운하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얘기해 주려면 다 해줘야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계획상에 있던 건 아니어서 지금. 자 그럼 이야기 좀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요. 이재명 2기 체제, 네. 정청래 없는 최고위원, 뭐 이런 느낌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2년간 거의 호흡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심 정심, 네?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이제 일치되어 있는데 그걸 맞춰가는데 좀 시간이 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좀 걸리겠죠. 그렇겠죠. 네. 그럴 때 제가 최고위원 현직에서 물러나지만 그때 또 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더라도 비공개, 비공식 이런 데는 가끔 제가 나타나서 접착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좀 아는 남자. 실제로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법사위원장도 끝나고 최고위원도 끝나고 그러면 정청래는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깝잖아요. 어디다가 써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중간하게 무슨 정책위 의장이나 이런 거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정방 공격수로 당대표 역할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 평원으로서 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이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속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본인이 말하기는 좀 그래. 그런 경우는 그 마음을 읽고 말리더라도 에이 좀 가만히 계세요 하는데도 그냥 질르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이런 것도 있죠. 사실 이재명 대표 속마음이 연임하기 싫다. 너무 피곤하다. 이번에 보니까 무슨 재판은 수원에서 받으라고 하던가 네. 쌍방울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연임하라고 하는 최고위원들의 그 권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느끼는 감정은 기분 나쁘지는 않은데 이런 거죠. 설령 연임을 안 하더라도 연임하세요 하면 기분이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기분이 좋죠. 설령 안 하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권유해서 본인이 사양하는 것 그 상태가 돼야 되지. 됐잖아요. 연임하지 마세요. 그럼 연임을 안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연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연임해야 된다. 그 이유를. 그리고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공개적으로 연임해야 된다. 나는 안 나간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한테는 좀 이해가 되게 쉽게 설명하면 원래는 이재명 대표 다음에 정청래 당대표 나가는 게 거의 룰처럼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거의 불문율처럼. 근데 본인이 그 자리를 비켜준 거야. 나 안 해도 되니까 연임합시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힘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선명후례죠. 이재명을 앞세우고 정청래는 뒤로 간다. 알겠습니다. 선명후례. 요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정청래 다시 보기.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재밌는 캐릭터의 정치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작심하고 뭔가를 하니까 무서운 사람인 거죠. 앞에서 막 그 칼을 휘두르는 최고의 장수. 절대 지지 않는 사람. 여기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선명후례 해석 좀 해주세요. 먼저 이재명 대표가 하고 그다음에 정청래가 하고 선명후례. 다 알아먹었어 지금 내가. 아 그랬어요?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임기가 길까요? 윤석열 임기가 길까요? 임기를 비슷하게 맞추지 않을까. 희망사항이지만. 근데 이게 눈높이를 너무 높으셔놓고 다음에 법사위원장 누가 되면 모은다.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어도 법으로 관례는 깰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비정상적인 관행들 관례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상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는 분들은 편하게 그게 이제 원래 있는 일이야 하는 것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좀 힘들 뿐이지 세워지면 뭐 그냥 가는 거죠. 뭐 그것도 그거고.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 방송 하다 보면은 정치인이 아무리 센 척해도 그냥 개인인 그냥 보통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 위치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네.
그런 관점이라서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최선봉에 싸우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거 박수 쳐주시고 말로만 칭찬하지 마시고 후원금도 좀 보내주시고 채팅창 상단이나 화면에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뒤에는 최소 몇백만 명의 민주시민이 정청래를 응원하고 있다. 요거를 느끼셔야만 더 당당하게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당대회장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진짜 죄송한데 제가 검지 손가락이 좀 안 좋아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네. 악수는 좀 안 하시는 걸로 그냥 눈빛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 악수는 하지 말라. 아니 걱정되나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꽉 잡으시면 왜냐면 이것도 죄송한 일이잖아요. 뭐 악수하고 싶어하는 분들 악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손가락이 좀 아프니까 아픈 상태니까. 그럼 포용 여기 댓글창 올라오네요. 그럼 포옹을 하시라고. 아, 그건 오래 걸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일 어려운 시기거든요. 저쪽도 그냥 있지는 않을 거고요. 22대 국회 들어서 원래 정치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면 완승완패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좀 완승을 몇 번 했어요. 상임위원회부터 그냥 예, 그래서 항상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소간에 좀 뭐 갈짓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너무 욕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지지와 응원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법사위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일정이 내일 법사위가 있어서 26일 김건희 관련 탄핵청원 청문회 때 추가 증인 채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9일 날 이제 하루 종일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최혜병 관련해서 있을 거고 26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탄핵. 아이고 접접산중이네. 검사 탄핵 청문회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계속 징검다리처럼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실 정청래 위원장께 위로와 박수를 보내고요. 자, 흑수저님.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당대표는 정청래 의원 꼭 이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댓글부대 3중대 2소대 이재명 대표의 험난한 길에 랜턴같이 길을 비춰주시는 정청래 의원님 건강 챙기시고 끝까지 좋은 날 새날을 위해 힘써주세요. 화이팅 할게요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청래 위원장으로부터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장도 국민들로부터 많은 힘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잘 싸워주시고 잘 싸우고 저는 다시 싸우지 않습니다. 사회를 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